사람의 눈은 영혼의 거울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눈동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고 미소도 연습할 수 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마음속의 감정과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깨달았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인다. 특히 지켜 올라간 눈동자, 즉 항상 긴장되고 경계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속 깊이 싸움의 기질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논쟁이든 일상의 대화든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이겼는가이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의 의도보다는 약점을 찾고 반박할 포인트를 먼저 생각한다. 눈빛이 매서운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압하기 위해서다. 그 눈 속엔 협력이 아니라 승부가 있다. 마치 모든 대화가 전쟁터인 것처럼. 나는 한 직장 동료를 떠올린다. 그는 회의 때마다 항상 눈을 치켜뜨고 사람들의 말을 끊곤 했다. 처음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관심 있는 건 아이디어의 완성도가 아니라 내가 맞다는 증명이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결국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이다. 아무리 차분하게 이야기해도 그는 경계를 풀지 않는다. 그 눈빛엔 언제나 긴장과 불신이 서려 있었다. 마치 상대방의 말 한마디라도 공격거리로 삼으려는 듯한 눈. 이런 사람의 눈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반영한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시선은 방어적 공격성 디펜시브 어그레션이라 불린다. 자신이 공격받을까 두려워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마음속에 불안을 품고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안이 눈빛을 통해 타인에게 전염된다는 점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상대의 눈에서 방출되는 긴장감이 당신의 마음까지 조여오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이런 눈빛을 마주했다. 가족, 직장,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고 공통적으로 느낀 건 그런 눈을 가진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결국 마음이 지쳐간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경계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이 대화에서 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이 소통이 아니라 방어가 된다. 그들의 눈빛은 늘 싸움의 불씨를 품고 있다. 나는 이제 그런 눈을 보면 한 가지 원칙을 세운다. 이 눈빛이 나를 긴장시키는가? 그렇다면 거리두기를 택한다. 눈빛은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다.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직감적 판단이 필요하다. 눈은 그 직감을 작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눈을 보고 묘한 위협감이나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관계는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신호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달콤한 말을 해도 눈빛이 공격적이라면 진심이 없다. 눈에 담긴 건 그 사람의 세계관이자 인생 태도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대화 방식뿐 아니라 삶의 방식이 보인다. 누군가는 부드럽고 따뜻한 눈으로 사람을 감싸고 또 누군가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을 경계한다. 전자는 에너지를 주지만 후자는 에너지를 빼앗는다. 인생은 짧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눈빛에 머무를 이유는 없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세상에는 서로의 눈빛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당신이 싸움의 기운이 아닌 따뜻한 시선 속에 머물 때 비로소 마음은 평화를 되찾는다. 나는 사람의 입모양이 그가 평생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고 믿는다. 입은 단순히 말을 내뱉는 기관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머무는 곳이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분노, 억울함, 질투, 냉소 같은 감정은
결국 입 주변의 근육에 새겨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일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여럿 만났다. 그들은 말을 할 때마다 묘하게 차가운 인상을 풍긴다.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엔 따뜻함이 없다. 미소 뒤에 가려진 감정은 냉소, 조롱 혹은 경멸이다. 상대방의 실수를 비웃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릴 때 그 안에는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은근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분위기는 얼어붙는다.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다. 그런 표정은 아무 말보다 큰 상처를 남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미소의 이중성, the dual smile effect이라 부른다. 즉, 표면적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미소의 근육 움직임은 부정적 감정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미소는 입가뿐 아니라 눈가의 근육까지 함께 움직이지만 비뚤어진 미소는 입만 움직이고 눈은 차갑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불균형한 미소를 감지한다. 그래서 비뚤어진 미소를 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느껴진다. 나는 한 친구를 떠올린다. 그는 늘 농담을 하며 사람들을 웃기지만 그 미소에는 언제나 가시가 숨어 있었다. 넌 아직도 그 일을 못 끝냈어? 라며 웃지만 그 말 속엔 비난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하나가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와의 대화가 끝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말보다 표정이 더 아프게 남는 순간이었다. 비뚤어진 미소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낮추려 한다. 그들의 마음속엔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자리한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꼬는 식으로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 한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그들의 얼굴에 굳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들의 입은 늘 비슷한 모양으로 굳고 세상에 대한 태도마저 삐뚤어진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이 있다. 차가운 미소는 말보다 빠르게 진심을 드러낸다.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옳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의 미소는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러나 내심 비난하거나 경쟁하려는 사람의 미소는 얇고 날카롭다. 표면적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미소의 끝은 공격적이다. 나는 종종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사람들을 본다. 그래도 괜찮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그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비뚤어진 미소를 가진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무겁게 만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무의식적인 거절의 신호다. 한 번은 어떤 여성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늘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차가워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자 동시에 당신이 느낀 경고다. 우리는 모두 마음이 불편할 때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표정이 전하는 진심이다. 말을 아무리 다정하게 해도 그 입이 비뚤어져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증거다. 그런 사람은 결국 타인을 다치게 하고 자신도 고립된다. 나는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진심은 입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온도에서 느껴진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따뜻함보다 차가움을 더 많이 느낀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멀어진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비뚤어진 미소를 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오랜 세월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 대신 당신은 자신의 얼굴이 그런 미소로 굳지 않게 해야 한다. 하루하루 마음속에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의 얼굴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직장, 거리, 카페,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나는 사람들의 눈을 관찰한다. 놀라운 건 눈동자는 언제나 그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를 숨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눈은 따뜻하고 어떤 눈은 차갑다. 어떤 눈은 깊고 맑은데 어떤 눈은 이미 생기를 잃고 있다. 나는 특히 눈에 힘이 없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진다. 그 눈 속엔 삶의 피로, 포기, 그리고 작은 절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불꽃이 머무는 자리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눈은 항상 작은 빛을 내뿜는다. 하지만 마음의 불이 꺼진 사람의 눈은 공허하다. 초점이 없고 깊이가 사라진다. 그들은 웃어도 눈이 웃지 않는다. 말은 하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없다. 나는 그런 눈빛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느낀다. 한 번은 오랜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예전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무슨 일이든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실패에도 금세 일어섰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달라져 있었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생기가 없고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마치 어딘가 멀리 떠나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 눈을 보며 단번에 알았다. 이 사람의 마음속 불꽃이 꺼졌구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뭐든 의욕이 안 생겨. 그 말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무력감을 의미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눈의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현대 사회는 너무 바쁘고 너무 빠르다.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경쟁, 비교, 책임, 압박.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눈에서 빛을 서서히 앗아간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적 소진, 이모셔널 번아웃 상태에 빠진 사람의 눈은 특징적으로 흐릿하다. 눈동자 중심부의 반사광이 약하고 움직임이 느리며 시선이 자주 아래로 떨어진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의 결핍을 나타낸다. 나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나 또한 이상하게 무력해진다. 그들의 눈은 나의 마음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엔 이상한 공허함이 남는다. 마치 따뜻한 방에서 갑자기 불이 꺼진 듯한 느낌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이들이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한다. 그들을 구하려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눈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불이 꺼진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당신의 불꽃까지 약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정은 전염된다. 냉소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냉소적으로 변하고 무기력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조금씩 기운을 잃는다. 물론 그들을 완전히 외면하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거리의 균형을 지키라는 것이다. 당신이 너무 깊이 끌려 들어가면 그들의 어둠이 당신을 삼킬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눈이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의 불도 자연스럽게 커진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결국 서로의 불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눈빛이 흐릿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거리를 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관계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가? 아니면 쉽게 만드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감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삶에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 눈의 온도가 나를 결정한다. 따뜻한 눈과 마주할 때 나는 성장하고 치유된다. 하지만 차가운 눈, 공허한 눈, 피로한 눈과 너무 오래 머물면 내 안의 빛도 흐려진다. 당신이 앞으로 만날 사람들 중 어떤 이의 눈빛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비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 남길 만한 사람이다. 반대로 어떤 눈이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당신의 직감이 주는 경고다. 눈은 말보다 먼저 진실을 말한다. 그 눈에서 불이 꺼졌다면 그들의 말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러니 당신의 불빛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조용히 등을 돌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의 눈이 여전히 따뜻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다. 그 불빛을 잃지 마라. 세상은 그 빛 하나로도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사람의 얼굴은 그가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다. 그 중에서도 미간의 주름은 가장 솔직한 감정의 흔적이다. 순간의 표정보다
수년 동안 쌓인 사고방식과 정서의 무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분,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느꼈다. 미간이 깊게 찌푸려진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과 자신에게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늘 무언가 불만족스럽다는 신호가 새겨져 있었다. 한 번은 내가 일하던 회사에 그런 상사가 있었다. 그는 일을 잘했지만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왜 이렇게밖에 못했나? 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말투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그 미간의 깊은 주름이었다. 늘 긴장된 얼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표정. 신입사원들은 그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위축되었다. 흥미로운 건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모두 그의 기분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주름이 이미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얼굴의 근육은 마음의 언어를 기억한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얼굴은 그가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을 따라 변형된다. 즉, 자주 분노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얼굴 근육이 긴장되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주름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미간의 주름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의 누적된 흔적이다. 미간에 주름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세상에 대해 늘 경계하는 사람.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족하는 사람. 이들은 공통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결국 자신을 옥죄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나는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묘한 피로를 느낀다. 그들은 대화 중에도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린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얼굴엔 비판이 깃들어 있다. 심지어 칭찬을 해도 그들의 표정은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 긴장은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긴장은 전염된다는 점이다. 회의 중 그들이 인상을 찌푸리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굳는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늘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공간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그것이 바로 표정의 에너지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미간에 주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건 오히려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신호다. 늘 싸우듯 살아온 결과이며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맞아요. 아무도 그걸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주름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단서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얼굴의 주름을 외모의 결점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지도와 같다. 다만 문제는 그 주름이 여전히 현재의 감정을 지배하게 두는 것이다. 과거의 분노와 긴장이 오늘의 인간관계를 망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아야 한다. 나는 마음속 긴장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정 자각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내 얼굴은 어떤 감정을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만약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들의 말보다 먼저 얼굴을 보라. 그들의 미간이 늘 굳어 있다면 그건 그들이 세상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런 얼굴과 마주할 때마다 당신이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탓이 아니다. 그들의 긴장이 당신의 평화를 흔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자. 당신의 미간은 어떤가? 혹시 나도 모르게 늘 긴장하고 세상을 경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이완시킬 때다. 깊은 호흡을 하고 얼굴에 힘을 풀어라. 당신이 마음을 편안히 하면 얼굴의 주름도 서서히 부드러워진다. 그 변화는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태도가 달라졌다는 증거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얼굴은 매일같이 당신의 내면을 비춘다. 미간의 주름이 평온해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는 겉보기엔 친절하지만 묘하게 불편한 사람도 있다. 그들은 늘 미소 짓고
다정한 말을 건네지만 이상하게도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관찰해왔다. 그들의 얼굴엔 온기가 없었다. 그들의 웃음은 입술에만 머물고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비치지 않았다. 마치 웃음을 하나의 표정 기술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같았다. 이런 사람들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인상 관리에서 비롯된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나쁜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욕망. 그래서 그들은 따뜻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간다. 나는 한 번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었던 적이 있다. 그는 처음엔 완벽했다. 언제나 미소를 짓고 배려심 많은 말투로 모두를 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대화는 깊지 않았고 어떤 주제든 피상적으로 흘렀다. 그는 누구에게도 진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미소는 친절이 아니라 방어였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확신했다. 그의 친절은 사람을 감싸는 온기 대신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벽이었다. 이런 가짜 친절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직장에서, SNS에서,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점점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에 더 집중한다. 하지만 진심 없는 친절은 결국 타인을 지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거짓된 온도를 금세 감지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다정한 말이라도 눈빛이 따뜻하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반대로 진짜 친절한 사람은 억지로 미소 짓지 않는다. 그들의 얼굴은 부드럽지만 과장되지 않고 말은 조용하지만 따뜻하다. 그리고 그들의 친절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움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안정된다.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있는 듯한 편안함. 그들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고 그들의 미소에는 온도가 있다. 하지만 가짜 친절한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과장된 웃음과 빈번한 괜찮아요, 문제없어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그 속엔 피로가 깔려 있다. 그들은 자신을 꾸며내느라 지치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불안한 에너지를 느낀다. 그렇게 관계는 얕고 불안정해진다. 나는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진심은 꾸며질 수 있지만 오래 유지될 수는 없다. 진심은 결국 얼굴에서 드러난다.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 해도 사람의 얼굴 근육은 진실을 기억한다. 특히 긴장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가면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때 드러나는 표정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이다. 예전에 어떤 CEO와의 미팅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지만 대화 내내 단 한 번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웃음도 놀람도 분노도 없었다. 철저히 통제된 얼굴. 나는 그의 무표정 속에서 이상한 냉기를 느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는 직원들 앞에서도 똑같이 무표정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그 조직은 무너졌다. 왜냐하면 감정 없는 리더십은 신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표정은 중립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관심의 가면일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주변은 늘 차갑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는다. 하지만 무표정한 얼굴 앞에서는 그 교류가 차단된다. 그 결과 관계는 서서히 메말라 간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얼굴은 말보다 더 큰 언어다. 눈빛, 입꼬리, 주름, 미소, 이 모든 요소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준다. 따뜻한 눈빛은 신뢰를, 부드러운 표정은 편안함을, 그리고 무표정은 거리감을 만든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상하게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진심이 없는 사람의 얼굴은 언제나 매끄럽지만 차갑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감정을 숨기지만 그 결과 타인과의 연결도 끊어버린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모든 관계가 유지될 필요는 없다.
어떤 인연은 끝내야만 비로소 마음이 다시 숨을 쉰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얼굴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일그러져 있다면 마음이 빛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을 되찾는 방법은 단순하다. 거짓된 미소 대신 진심을 택하고 무표정한 가면 대신 따뜻한 표정을 짓는 것. 그 순간 당신의 얼굴은 다시 살아있는 빛을 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의 얼굴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것이다. 당신의 직감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이 때로는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가 되기도 한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얼굴을 마주한다. 그중 어떤 얼굴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어떤 얼굴은 보이지 않는 가시를 남긴다.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의 평화를 지켜주는 사람은 언제나 따뜻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이다.